열을 유지시키면서 양쪽에서 그 납을 딱 이렇게 눌러가지고 밀봉하는 그런 가마솥 땜하면서 그런 것도 다 63년 37이라는 합금을 이용해서 납땜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납땜 기법에서 가장 좋은 상태로 장시간 동안 안정적인 신뢰성을 유지할 이체의 무해한 결합체를 만드는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법이 그전에는 63대 37이라는 납만 이용해서 어떤 전자부품을 결합시킨다. 그런데 지금은 결합시키되 더 많이 결합시킨다. 더 많이 결합시키되 그 강도가 아무런 충격에 의해서도 파손이 안 된 뗀 상태를, 그 결합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 열이 고열이 올라가도 유지되고 아주 저열이 내려가도 유지되고 하는 그런 상태로 그 댐이 안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진행 방향이 이 댐을 할 때에 인체에 무해해야 된다. 납이라는 것이 인체에 가장 치명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독을 일으키는 납이 인체에 축적이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니면 또는 돌연변이의 이세를 탄생시키는 그런 아주 나쁜 합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납을 이제는 제거한 그런 형태의 납을 이용해서 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땜할 때 그 사용되는 플럭스 중에서 플럭스가 그전에는 별로 유해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플럭스 안에 들어가 있는 로진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송진가루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에서 추출한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소나무의 송진가루를 채취해서 약탈이 아니고 착취해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댐을 위해서 송진가루가 굉장히 천연 로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그 로진이 그 안에 할로겐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지고 그게 납땜하면서 남아있는 잔량이 사람이 손에 묻는다든지 이 컴퓨터 기기를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할로겐이 이렇게 방출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차츰 기법에서 적용이 돼서 쓰지 못하게 유해한 것을 배제시키는 쪽으로 기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나라가 납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하고 있는데, 해외에 수출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납을 쓰이지 않는 제품, 그런데 플럭스도 할로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자기네들 규정에 맞지 않으면 수출도 못할 뿐더러 수출을 해더라도 그게 덩어리를 떼어내가지고 분석을 해서 만약에 그런 물질들이 이렇게 검출이 되면 전량 크레임을 받는 그런, 지난번에 모 회사에 납을 이용해서 댐을 해가지고 해외에 수출했는데 거기에 1000ppm인가 하는 그 할로겐 수치 제한을 오버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무할로겐이라고 무연납을 쓰는, 그러니까 납이 없는 합금을 쓰는데도 거기에 추가해서 할로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 할로겐 없는 그 규정치는 보통 3000ppm인가 이 정도인데, 지금 항해치를 1000ppm 이하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데 거기에서 검출되는 것 때문에 크레임을 받아가지고 그 납을 제조한 회사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차츰 그냥 뗀 목적을 수반하되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납땜의 분류는 그 땜하는 방법에 따라서 일단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인두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머리 할 때 이렇게 머리 볶을 때 쓰는 고데기 있죠. 그러니까 이 납땜할 때 그 고데기를 씁니다. 그래서
그 고데기 방식이 이제 납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끝이 아주 뾰족하게 이 부분에 보시면 뾰족한 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뾰족한 끝을 만들어서 일정한 온도가 여기에서 나오게끔 해가지고 납도 잘 먹으면서 열 전달도 잘 되면서 그렇게 땜을 할 수 있는 이 인두기가 사용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인두기는 용도에 따라서 이 끝을 동그랗게 사용된 거, 칼처럼 생긴 거, 여러 가지 굵은 거, 얇은 거, 이런 것들이 목적에 맞게 쓰이기도 하고, 인두기는 또 굵은 거 쓸 때는 좀 이 열량이 많이 방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게 나오는 방식의 파워가 높은 것을 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인두기에서도 기술이 노하우가 많습니다. 인두기가 어떤 포인트로 납땜을 할 때 처음에 납을 살짝 묻혀서 그 양쪽의 모재에 열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열이 좀 받았다 싶으면은 납을 공급해서 거기에서 녹이면서 양쪽에 그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게 끝나면은 열을 제거한 이 인두기를 떼어내면은 열이 빠져나가면서 고착화돼가지고 땜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되는데, 인두기 납땜에서 쓰는 납은 주로 이제 선상으로 선처럼 생긴 납을 만드는데, 선납은 와이어 납은 이게 그 안에 고체로 된 플럭스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체된 플럭스가 함유되어 있고 그 납을 이용해서 인두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두기 납은 사용하는 목적이 수리할 때 가장 많이 쓰고요. 생산 시에도 양산할 때 부품이 자동으로 대량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납땜이 안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단자에서 보면은 이 커넥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판 사이에 삽입하는 그 슬롯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쇄용 기판에 여러 가지의 기판을 또 꽂아서 확장하는 기능을 쓰는데, 그 커넥터 부분들, 그런데 보면은 인두기로 나중에 맨 마지막에 납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할 때도 일부 인두기를 사용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품 보조 생산할 때 생산 시에 여러분들 보시면 조립을 다 했는데 부품 한두 개가 안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조립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품들 다 나머지 부품들 있는 거 조립하고 나중에 수급이 되는 부품들만 이런 인두기를 이용해서 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인두기 납땜은 지금 앞으로 발전할 부분이 적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두기가 이렇게 한 개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잡고서 두 군데를 한꺼번에 가열해서 땜하는 그런 형태의 인두기도 마련되어 있고, 또 수리할 때도 부품이 사각형의 여러 개의 발을 가진 부품을 한꺼번에 뗄 수 있도록 생긴 그런 날 두 개가 가열을 한꺼번에 해서 떼내기도 하고, 붙일 때도 한꺼번에 이렇게 가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긴 인두기도 개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침적 납땜이라는 게 있는데, 딥솔더링인데, 이 침적 납땜은 전자 회로 기판에 한꺼번에 여러 개의 부품을 다 구멍 뚫린 곳에 적정한 위치에 집어넣어서 조립을 한 다음에 그 조립된 전자 회로 기판, 그것을 한꺼번에 납이 녹아있는 공간에다가 살짝 잠기듯이 적셔가지고
댐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 납땜이 있고 그것도 수동 납땜이 있는데 수동 납땜에서는 방식이 전자전기판에 부품을 다 일일이 손으로 뽑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뽑은 다음에 이거를 뽑기 전에 플러스를 발라줍니다. 플러스를 어떻게 발라주냐면 스프레이 발라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 거품처럼 올라오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뭐 이제 버블 그리고 플러스 자체가 그렇게 밑에서 이게 품어져 올라오게끔 에어를 쏴주면은 이게 거품처럼 빈방울처럼 막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이 페로디판을 살짝 적셔준 다음에 납이 녹아있는 포트 안에다가 살짝 닿을 말듯 담가서 꺼내면 그게 그냥 납땜이 끝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불량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거는 납땜 실무를 다음에 다시 할 때 연구하기로 하고 이 과정을 보시면은 전자기판에 기판을 부품 조립한 상태에서 기판을 납땜면에 플럭스를 뿌린다. 납이 녹아있는 납조에 납땜면을 잠길듯이 적셔서 납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쓰는 납은 봉납입니다. 봉납. 그러니까 성형되어 있는 길 따라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겨 있는 봉납. 봉납은 한 박스당 20kg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25kg 포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봉으로 되어 있는 납 속에는 한 끈만 있지 플러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을 녹여서 납조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놓고 그다음에 플러스를 그 기판 납땜한 부위에다 뿌려준 다음에 거기에 담궈서 요거는 자동화된 라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동화된 라인인데 맨 처음에 1번은 기판을 공급해주는 기판 공급 장치입니다. 여기 지금 1번은 기판 공급 장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이제 부품을 1차로 삽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3번, 4번, 요구에서는 사람이 손으로 뽑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해외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많이 나가는데 사람이 손으로 뽑는 게 인건비가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많이 남아가지고 자동화된 기계를 안 쓰고 손으로 그냥 뽑아서 해도 생산량도 많이 나고 인구가 많으니까 생산비도 훨씬 절감돼요. 인건비가. 그래서 중국으로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손으로 전자회로 기판에 부품을 꽂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1차로 살짝 침적을 시켜가지고 땜을 합니다. 땜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커팅을 하죠. 그리고 일부 부품들은 이쪽에서 다시 삽입을 하고 자동 삽입기 같은 걸로. 그러니까 부품이 고정되어 있는 아주 많이 쓰이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화된 기계에서